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자장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거봐요 오늘도 빛났잖아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 필름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어. 이 흔들려버린 필름 사진처럼 이미 정해져서 바뀔 수 없는 모습. 그래서 미안해. 찍기 전에 더 고민할 걸. 더 신중하게 셔터를 누를 걸. 좀 더 아껴줄 걸. 그래서 더 미안해. 그럼에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사랑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어느덧 사랑에 관련한 글도 끝나가는데 좋은 이야기가 몇 개 없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커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혹여 외로운 영혼이라면 글을 읽다가 더 우울해질 것 같아 살짝 걱정된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좋은 이야기를 쓰려고 한참 생각했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행복했던 이야기라. 생각해보면 사랑이란 것은 원래 다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지친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써질 리가 없지 않나? 그래도 사랑을 해서 좋았던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사랑 그 자체를 해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막상 남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봤자 배만 아프지 않은가? 당신의 이야기를 쓰는 이유. 당신의 이야기를 쓰지 않기로 해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온 세상이 당신이기 때문이다. 회사 직원들과 당신과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점심에는 당신을 기다리며 먹었던 햄버거를 우걱우걱. 퇴근길 지하철엔 내 옆자리가 당신이 아니란 것을 곱씹었다. 집에 돌아와 게임을 해보려 했지만 게임을 하는 남자는 별로라던 당신 말이 떠올라 이내 꺼버린다. 그리곤 책을 폈더니 책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당신이 준 책갈피. 이럴 거면 아무것도 주지 말지. 아니, 아무것도 주지 말 걸 그랬다. 그러다 문득 내 생각은 하지도 않을 당신을 생각하며 아, 나도 더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지우려 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 멍청한 나는 비우려 할수록 떠올린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쓰지 않기로 해놓고 쓰는 이유는 온 세상을 당신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으로 이 마음을 떠내보내기 위함이다. 목도리. 눈이 오면 문득 네 생각이 나. 뻐끔뻐끔 내리는 눈이 너의 목깃 사이 스미면 깜짝 놀라 제자리에서 깡충 뛰더니 애써 괜찮은 척 다시 터벅터벅 걷던 너. 그 모습이 귀여워서 몇 분을 더 바라보다가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나서야 내 목도리를 내어줬지. 그럴 때면 한 번 거절하지 않고 냉큼 칭칭 동여매고 나서야 싱글싱글 웃는 모습도 참 귀여운데 말이야. 그래도 시린 눈동자에 잠시라도 떨게 했던 죄로 끝내 그 목도리를 돌려받지 못했으니 나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래, 눈이 오면 이따금 그 목도리가 생각나.
우리가 헤어지고 그 목도리는 어떻게 했니? 이미 버려져 땅속 어딘가 묻혀 있을까? 아니면 너희 방 한구석에서 눈 대신 먼지가 쌓였을까? 아마 한참 전에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때 기억은 버리지 않았기를 바랄게. 눈 한 송이에 화들짝 놀라는 너를 무척이나 귀여워했던 어떤 사람이 눈이 오면 살며시 너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던 한 사람이 너를 최선을 다해 좋아했었다는 걸. 별똥별. 인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만나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인력에 이끌려 만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행복할 수만은 없다. 슬픈 만남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 불타는 사랑의 소유자. 별똥별. 별똥별의 정체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이끌려 지구에 떨어지며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 불타버리는 운석이다. 멋대로 작용하는 지구의 인력에 홀딱 반해서 열심히 날아갔지만 끝내 그 인력 때문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별똥별. 열렬히 사랑했지만 결국 지구와 만나기도 전에 불타버리는 별똥별의 슬픈 짝사랑. 별똥별이 반짝이고 아름다운 이유는 분명 그런 이유일 것이다. 노부부 이야기. 나는 운이 좋은 거라고 해야 할까? 나쁘다고 해야 할까? 척추측만증이라는 흔해 빠진 병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현역으로 하는 대신 공익근무를 하였다. 내가 근무한 곳은 고향 청주의 한 소방서. 그곳에서 응급구조보조, 즉 앰뷸런스를 타고 출동하는 일을 하였다. 수많은 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이다. 2012년 8월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다치셨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게 되었다. 현장에 출동해서 보니 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셨다. 자세한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팔에 골절이 있는 것 같았다. 젊은 사람이라면 병원 가면 며칠 안에 자연스레 치료될 수준이었지만 어르신에게는 가벼운 골절마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송하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아실 것이기에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셨다. 우리 집은 내가 다치면 안 되는데, 할멈도 아픈데, 나라도 일해야 하는데, 다치면 어떡해. 한참을 한숨을 쉬시다가 할아버지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고이셨다. 그러다 걸려온 할머니의 전화. 전화기 너머 할머니의 목소리에선 이미 한참을 우신 것이 분명했다. 아이고 영감, 괜찮아? 괜찮은 건 맞아? 에이 할멈, 괜찮아.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집에 있어. 괜찮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애써 고인 눈물을 훔치시며 차분하고 또 담담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멋있게 할아버지는 대답하셨다. 그럼에도 몇 번이나 괜찮으냐고 되묻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내 귀를, 내 마음을 울린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다. 그 사랑 중에 결혼이라는 가장 축복받을 약속을 하고 평생을 곁에서 세월을 견뎌온 노부부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요즘 열심히 꾸미고 가꾼 아름다운 젊은 연인들은 서로 받기에 급급한데 노부부는 세월이 흘러 얼굴에
노부부는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짙어졌지만 이 세상 어떤 젊은이들보다 순수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있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부디 하고 싶다. 내가 그 노부부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항상 웃으시며 남은 시간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마음이 꽃피는 시기. 벚꽃이 만개한 이 계절에 이 사진을 선물한다면 참 좋겠지만 하루만 더 내일은 꼭이라는 마음으로 다른 계절에 이 사진을 선물한다면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귀찮다고 미루거나 무섭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 마음이 가장 꽃피는 시기에 전하시기를. 낙엽 진 계절. 낙엽이 진 계절이다. 한겨울 찬바람에 손이 시릴 걸 알면서도 샛노란 잎사귀 내어주는 건 아마도 그 길 위를 지나갈 당신에게 바스락 바스락 흩어지는 소리를 선물하기 위해 낙엽이 꽃피우는 계절이다. 당신이 한아름 꽃피운 계절이다. 충고. 책을 쓰게 되면 많은 남자들이 들어왔던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 여러 말이 있지만 그중 내가 정말 많이 들었고 가장 싫어했던 말은 변했다 라는 말이었다. 변했다고 한다. 나는 여전히 그녀가 좋고 잘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잘해주고 있는데 변했다고 한다. 여기서 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42.195km를 뛰는 마라토너가 처음에 빨리 달려도 그 속도를 어찌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겠나? 처음엔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나중엔 풀린 다리를 이끌고 처음의 속도로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해주고 싶은 말은 남자는 너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빠르진 않지만 처음보다 더 지독한 마음으로 힘든 몸을 이끌고 분명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너만을 바라보며 다가가는 남자에게 변했다 라는 말을 해버린다면 이내 남자는 다리가 풀려 달리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부디 너에게 있는 힘껏 달리는 남자가 느려졌다는 이유로 변했다 라는 무심한 말을 해서 너만을 바라보는 그 남자를 놓치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남자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는 바보같이 처음부터 쏟아붓지 마라. 앞에서 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그것에 실망하는 여자들의 기분도 이해가 간다. 빈곤한 나라에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빈곤하여 비교할 대상이 없기에 부족한지 모르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비교할 대상이 많은 나라에선 나보다 잘 사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여 우울할 일이 많다고 한다. 상대적 박탈감. 이것은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내가 항상 그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100을 주고 나중에 10만큼만 준다면 여자는 남자가 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사랑의 분배도 그녀와 오랜 연애를 하고 싶다면 내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다. 처음부터 모든 힘을 다해 달리고 나중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변했다라는 냉정한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남자도 곰이 아니라 여우같이 연애를 해야 할 것이다. 때론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내 주변에서 봐왔던 경험으로 남자와 여자의 생각을 써보았으나 사실 남자든 여자든 내 연인이 변했다고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았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만 이걸 입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사랑받길 원한다면 변했다는 잔인한 말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자. 사랑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지난날과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니까. 2월의 입춘. 봄이 다가온다고 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뛰던 걸음을 멈춘다고 가쁜 숨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고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물론 그럼에도 언젠가 봄은 오기에. 달에게 지구가. 나의 뒷면엔 크나큰 아픔이 존재해.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앞면뿐이에요. 그럼에도 당신은 나에게 모든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당신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줘요. 고마워요. 이런 나를 좋아해줘요. 언젠가 온전한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길. 그 모습을 보고도 나를 좋아해준다고 말하는 당신이 있기를. 지구가 달에게. 딱 그 정도 거리예요.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서로의 이끌림에 결국 부딪혀 산산조각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대를 떠나보내기엔 어둠뿐인 밤은 나를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딱 이 정도 거리예요. 끝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사랑을 믿지 않았다. 모든 사랑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기에 어차피 깨질 사랑이라면 시작하지 말아야겠다고 청년은 생각했다. 그날도 청년은 홀로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청년의 눈에 눈사람을 만드는 한 소년의 모습이 들어왔다. 청년은 소년에게 말했다. 꼬마야, 눈사람은 나중에 만드는 게 어떠니? 소년은 물었다. 왜요? 청년은 대답했다. 밤새 비가 온다고 했거든. 눈사람은 내일 아침이면 녹아내릴 거야. 소년은 말했다.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고 같이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요? 청년은 내키지 않았지만 소년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눈사람이 완성되자 소년은 말했다. 집에서 장갑이랑 목도리를 가져와야겠어요. 눈사람을 꾸미고 싶거든요. 청년은 물었다. 내일 비가 와서 녹는다니까? 꼭 눈사람을 꾸며야겠니? 소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게 어때서요? 나는 지금 이 눈사람이 좋은걸요?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 후회했다. 태양이 뜨거운 것은 꼭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이 오지 않아도 내일 녹아있을 그 눈사람을 만드는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한심했다. 다음 날 비가 오는 날이지만 청년은 눈사람을 보러 갔다. 이미 소년은 와 있었다. 하지만 눈사람은 이미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이라곤 젖은 장갑과 목도리뿐이었다. 청년은 물었다. 안타깝지 않니? 소년은 대답했다. 안타까워요. 하지만 소년의 표정은 마냥 슬프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제 우린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청년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역시 어제 눈사람을 만드는 건 의미 없는 짓이었어. 그 말을 하는 청년의 입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다. 청년은 그날 밤 꼬마와 함께 눈사람을 만드는 의미 없지만 아주 행복한 꿈을 꾸었다. 나이를 먹어도 지금처럼 철부지로 살고 싶다. 중학생 때부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 능력이 없을 뿐 어른과 같다고 생각했다. 대학생이 되는 순간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다. 열정은 사라져갔고 순수함은 빛을 발했다. 밤새 놀아도 다음날은 쌩쌩했는데 지금은 숙취 해소제가 없으면 술을 마실 수가 없다. 매번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주는 만큼 받자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나는 어느 순간 새로운 만남을 귀찮다고 생각하고 주기 전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고작 26살이 그렇다. 5년 전에 나는 지금보다 때묻지 않은 사람이었고 5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분명 더 현실에 찌든 사람일 것이다. 지금부터 쓸 이야기는 다가올 5년, 10년, 20년 후에 어른이 되어버릴 나에게 적어도 지금의 감성과 생각을 되새김질하게 하고 철부지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보내는 편지다. 라오스 탁발. 라오스 여행 중 탁발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탁발은 매일 아침 승려들이 주민에게 음식을 공양받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또 나눠주는 행사이다. 매일 아침을 나눔으로 시작하는 하루도 물론 멋지지만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은 받을 수 있는 용기였다. 받을 수 있는 용기.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루에 그럼에도 행복하게 하루에 충실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부족한 것에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또 도우미의 손길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나 또한 부끄럽게도 고등학교 때 노스페이스 패딩 하나 없는 것이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또 친구의 악이 없는 도움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조금 부족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그 용기. 선의를 온전히, 선의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너무 부럽다. 마음속에 빨간 줄. 첫인상. 사람에게 엄청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 이상적인 생각으론 사람의 첫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정말 동화 속 이야기다. 사실 첫인상 하나로 친구가 되고 싶기도 도저히 다가가고 싶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첫인상은 분명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첫인상을 바꾸기도 전에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첫인상은 외모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 습관과 옷차림, 말투와 목소리, 처음 만난 사람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먼저 카드를 꺼내는 모습까지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궁무진하다. 직업도 그중 하나이다. 선생님은 차분하고 건전할 것 같으며 올바르고 강한 이미지다. 그렇다면 나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안타까운 것은 20살의 나도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사랑 이야기를 하며 말했듯 나는 전형적인 남중, 남고,
공대생으로 여자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멍청이였다. 그런 내가 동아리에서 강제로 탈퇴당할 뻔한 적이 바로 20살 때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여자 꼬실 것 같다는 것이 선배들이 말한 이유였다. 그랬다. 내 첫인상은 다가가기 힘들고 여자를 많이 만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한참 한 뒤 나중에야 믿었던 선배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이 당시 내겐 엄청나게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로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적지 않게, 아니 엄청 많이 노력했다. 정돈된 웃음과 과하지 않은 시선 처리를 억지로라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 후 어느 순간부터 어떤 모임이나 만남을 가져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여자가 많을 것 같다는 것은 결국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냥 칭찬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문신을 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클럽을 다니는 사람이 문란하다는 생각도 버렸다.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버렸다. 하지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 내가 여전히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일이 있었다. 앞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현역을 가는 대신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보조로 공익근무를 했다는 것을 말했다. 군대에서도 별별 사람들을 다 본다지만 앰뷸런스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중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한 40대 환자의 이야기이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신고했다는 그 아저씨는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한다. 교도소 출소라. 사실 첫인상을 보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교도소라는 말에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기가 무서웠다. 전과자라는 말은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어째서 허리가 아프냐고 묻자 아침 11시에 출소해서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계속 걸어오셨다고 한다. 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오셨냐고 묻자 지금 4,000원밖에 없어. 청주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하다못해 막걸리에 과자 한 봉지, 사과 한 개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시며 약간 눈시울을 붉히셨다. 사실 이야기를 듣고 사실 스스로 조금 부끄러워졌다. 부모님 산소를 가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찢어지는 허리의 고통을 참고 몇 시간을 걸어온 이 사람을 나는 전과자라는 것만으로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찌푸린 눈으로 봐버렸다. 솔직히 말하면 전과자는 부모님 산소도 찾아뵙지 않는 나쁜 놈으로 생각해왔던 것 같다. 이분이 왜 교도소를 가셨는지, 왜 4,000원뿐이 없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은 민증에 빨간 줄 하나는 있어도 마음속 순수함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안 좋게 본 내 마음보다 전과자지만 하루 11시간을 걸어 부모님에게 막걸리에 과자 한 봉지라도 올리려는 40대 아저씨의 마음이 더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다. 내 눈에 색안경을 낀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빨간 줄은 없는지. 빛을 가리는 빛. 스스로 빛나려 홀로 열심일 때 문득 나보다 더욱 빛나는 무언가에 움츠러들 때가 있다. 그러나 우울해하지는 마라. 분명 누군가는 너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책을 읽기 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소확행은